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저는 지금 XC40 리차지를 시승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C40 리차지는 시승을 해봤는데 XC40 리차지는 시승을 안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도심, 그나마 좀 자유로 이 정도를 탔다면 오늘은 한번 XC40 리차지와 고속도로를 타고 조금 멀리 가볼까 합니다. 일단 자세한 스펙을 말씀드리자면 올릴 드라이브, 전 후륜 모터가 있고요. 78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출력은 408마력이고요. 13,900rpm까지 그래도 모터가 회전을 하고 최대 토크는 67.3kgm입니다. 그러니까 볼보치고는 굉장히 강력한 그런 스펙인데요. 제가 볼보는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역시 전기차인데 그거보다 모터가 두 개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강력하고 0에서 100km까지 4.9초면 충분할 정도입니다. 일단 1회 최대 충전 가는 거리는 337km 되어 있는데 과연 실제로 어떨지 제가 자연스럽게 원래 내연기관을 탈 때 했던 것처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 따로 시동 버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원 버튼이 없는데 그냥 제가 타면은 시트에서 운전자를 인지를 하고 그냥 드라이브를 놓으면 출발을 하게 됩니다. 트립미터를 다시 재설정을 했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81%예요. 그래서 지금 공조를 제가 지금 좀 켜놨거든요. 촬영 세팅을 위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360km에서 200km 사이고요. 지금 제가 공조로 하면은 250km까지 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뭐 주행거리 최적화를 하게 되면은 공조를 끄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일단 얼마나 갈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 인터시티 호텔 대전으로 가자.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세 번째. 호텔 인터시티 주차장까지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세종평택로 당진영덕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경로입니다. 네, 도착 시 배터리 잔량은 29%거든요. 한번 실제로 어떨지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C40 리차지도 이렇게 타보기도 했고 해서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은데요. 다만 C40 리차지와 XC40 리차지는 주행 가는 거리가 약간 20k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실상 거의 형제차고 거의 같지만 이 C필러에 눕혀 있는 정도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공기역학 차이가 그렇게 크게 만든 것 같은데 벤츠의 EQ 시리즈라던가 새로 나온 아이오닉 6라던가 이런 차량들이 왜 공기역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는지를 좀 아실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전기차 배터리 과도기 때는 좀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XC40 리차지 모델 같은 경우는요, 그냥 내연기관 XC40이랑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나마 차이라고 한다면은 그릴이 박혀 있다는 점, 전기차의 차이. 그래서 번호판 파란색, 그리고 C필러와 D필러 사이에 리차지라는 레터링이 들어가고요. 배지 차이 정도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행 가는 거리는 337km고 출력이 꽤 높은 편이죠. 모터가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일부 조금 거리를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신데 그 대신에 그만큼 성능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어컨은 21도로 맞춰놨고요. 제 성격상 그렇게까지 연비운전 할 수 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제 내연기관처럼 운전하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건 따로 없습니다. 대신에 이제 설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주행에서 뭐 오프로드 모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지금 제가 설정한 건 원페달 드라이빙이에요. 한마디로 회생제동을 이용한 그런 드라이빙이라서 제가 엑셀을 밟았다가 이렇게 떼기만 해도 거의 지금 멈출 것처럼 이렇게 회생제동을 강력하게 걸어주고 있고요. 제가 이거를 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냥 저는 시내에서는 아무래도 가다소다가 많기 때문에 이럴 때 좀 더 충전을 위해서 원페달 드라이브를 쓰고 있고요. 브랜드를 막론하고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브레이크를 안 밟고도 좀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만족하면서 쓰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원페달 드라이브 설정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뭐 회생제동 단계 설정은 따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조금 아쉽지만은 설정을 눌러서 키고 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더 접근하기 쉬웠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지금 저는 시내에서 고속도로 타기 전까지는 원페달 드라이브로 해서 최대한 회생제동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건 제가 꼭 발연비 아니더라도 전기차 탈 때만 느낄 수 있는 기능이라서 늘 이렇게 하는 거다 보니까 무슨 지금 주행거리 잘 뽑으려고 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볼보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거는 이 티맵인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단순해 보일 수도 있고, 요즘에 뭐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가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순정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결정적으로 자동차와 같이 연동이 된다는 부분에서 장점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리아 에어컨 온도 18도로 설정해줘. 자동차 에어컨 온도를 18도로 설정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자동차랑 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커넥티브가 아닙니다. 약 300억 정도 들였고요. 요즘같이 전기차 시대에는 수입차 맵에 대한 아쉬움이 더 크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티맥과 협업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더 전기차 시대를 고려하고 볼보가 과감한 투자를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충전소 찾는데도 별도의 어플이 아니라 티맵을 그대로 활용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이 티맵이 주는 이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동차와 또 연동이 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내가 시선이 덜 가거든요. 제가 예전에 볼보를 탔었을 때 센서스라는 게 그렇게 좋은 인포테인먼트는 아니었습니다. 좀 복잡한 메뉴 느낌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마 예전에 몇 번을 말씀드렸겠지만 에어컨 설정할 때 분리 버튼이 없어서 시선이 뺏긴다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인포테인먼트가 개선이 되고 나서는 그냥 음성으로 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안전해진 느낌이 듭니다. LTE는 5년 정도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OTA는 15년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선 업데이트나 이런 게 또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구매하시면 SK텔레콤의 음악 서비스, 스트리밍 서비스인 플로까지 1년 정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옛날 볼보 오너분들이라면 정말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기능일 것 같아요. 옛날에 좀 좋았던 편은 아니니까요. 자, 일단 운전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XC40 B4 엔진을 시승했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XC40이 소형 SUV 치고는 조금 시트 포지션이 높은 느낌은 들어요. 제가 이거 지금 보여드리려고 최대한 낮췄는데 확실히 요즘 어설픈 소형 SUV들이 높지도 않고 그렇다고 뭔가 애매한 거와 다르게 소형 SUV 치고는 조금 높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일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XC40의 승차감이 이렇게 좋은 편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XC40 리차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눌러주니까 저는 내연기관 XC40 B4 엔진보다는 조금 더 일단 편하다는 첫인상이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조용하거든요. 전기차니까 물론 조용한 것도 있고요. 소형 SUV 치고는 상당히 만족스러울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내부 소재나 인테리어는 C40 리차지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볼보 XC40은 C40 리차지도 그렇고 내연기관도 그렇고 CMA 플랫폼을 공통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전기차에 맞게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연기관 플랫폼이 아닌 같이 고려하고 개발된 플랫폼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원페달 드라이빙이라 저는 계속 지금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이게 악셀링을 좀 밟는 정도에 따라서 브레이킹을 좀 조절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확 되면 확 쓰는 느낌이고 천천히 되면은 천천히 멈춰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페달 드라이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적응하시는 시간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보셨을 때는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응하실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 부분이 적응된다면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더라도 알아서 가다서다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조금 밟았더니 확 나가거든요. 제가 전기차 시대로 오면서 드라이브 모드별 차이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에코 모드에 있었을 때 모터의 출력이 제한되는 느낌이 들어서 내연기관 때처럼 에코가 덜 나가고 이런 답답한 느낌이 아니라 모드별 차이, 출력 차이가 조금 있었던 편이거든요. XC40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브의 모드마다 출력을 다르게 해줬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까도 오르막길에서 악셀링을 조금 깊게 밟았더니 바로 튀어나갔거든요. 원래 내연기관이었으면 이렇게 튀어나갈 그런 도로가 아닌데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튀어나가는 게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 이 차량은 20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20인치 휠인 걸 감안하면은 주행거리라던가 출력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작은 인치로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작으면 주행거리도 좀 더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어쨌거나 20인치 휠을 감안하더라도 승차감은 조금 단단한 느낌은 들거든요. 평소에 그냥 유럽차를 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진입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차가 많지는 않네요. 저는 이제 여기서 아마 타력 주행이 많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원페달 드라이브를 끄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타력을 이용해서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페달 드라이브는 회생 제동을 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에서 발을 떼면 사실상 제동까지 가능할 정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속도로에서는 그렇게 멈출 일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더 비효율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고속도로에서 올 때는 이렇게 흐름에 맞춰서 타력 주행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원페달 드라이브는 껐는데 그냥 내연기관에 보는 느낌이 들고요. 엑셀을 떼더라도 또 그냥 부드럽게 이 속도를 타고 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내연기관보다도 조금 더 미끌리면서 가는 듯한 느낌이 고속도로에서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확실히 고속도로에 들어오니까 조금 소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래도 XC40은 소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방음이 좀 B급 모델 대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없잖아 있긴 하고요. 살짝 외부 소음이 로드 노이즈라던가 이런 게 조금 들어오긴 합니다. 이 전기차의 장점이 시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고속도로로 나오면 외부 소음이 더 크게 들리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엔진 소음이 없어진 만큼 이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들리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내연기관과의 또 차이점이 느껴지는 게 아무래도 이 배터리 때문에 하부 커버가 더 들어간 건지 모르겠거든요. 저희 뇌피셜이긴 한데 하부 소음은 조금 들려오지만 내연기관보다 확실히 조용하다. 컴팩트급을 생각하면은 더 좋은 편의 느낌이 들고요. 확실히 이 타력 주행을 하는 느낌이 들어요. 제가 지금 엑셀에서 발을 떼고 가는데 딱히 엑셀을 더 밟지 않고 브레이크에 발만 올려놨는데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센 편이거든요. 그래서 고속도로에서는 어느 정도 좀 더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좀만 밟아도 금방 추월이 가능한 몸이 지금 붙어버리거든요. 이 400마력의 출력이 여기서 느껴져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서 강력함을 한번 느낄 수가 있고요. 제원상 최고속도는 180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제한속도를 넘을 수 있는 출력인 게 좀 느껴져요. 제한속도를 넘을 수 있는 출력인 것 같은데 그래도 180에 제한이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주행하면서 180 밟는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미 실 영역에서는 차고 넘칠 정도의 가속력이다. 고속도로에서조차도 추월할 때 너무나 강력하게 추월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도심에서는 조금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했던 게 오히려 이렇게 지금 고속도로로 오니까 내가 원할 때 이렇게 차선을 1차선으로 추월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확실히 출력이 세다는 게 여기서 다시 한번 느껴지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에어컨은 18도에 계속 지금 맞춰놓고 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크게 연비 쪽은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파일럿 어시스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주행 보조, 반자율주행 기능들이 지금 거의 최신 버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지금 파일럿 어시스트를 켜고 한번 주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능력만 보고 왔었을 때 저는 파일럿 어시스트에 대한 신뢰도는 굉장히 높게 있는 편이고요. 눈 오던 날에도 저는 노면이 적고 좀 질퍽할 때도 파일럿 어시스트가 잘 인지를 하고 잘 안내까지 해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부분이 있어서 장거리 주행 때는 파일럿 어시스트 잘 쓰고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볼보가 시트가 좀 편해요. 시트도 편하고 파일럿 어시스트랑 조합을 잘하면은 장거리 주행 시에 굉장히 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피로감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장거리 갈 때 V90 크로스 컨트롤 타고 가는 걸 가장 좋아할 정도로 굉장히 편안한 느낌이 들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스티어링 경고가 굉장히 좀 빨리 뜨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감압식 터치식이 아니라 좀 스티어링을 흔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스티어링 경고등이 꺼집니다. 근데 이 흔드는 걸 조금 많이 흔드는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느낌이 들어요. 아까는 제가 조금 한 이 정도 흔들어야 이게 경고가 꺼졌었거든요. 조금 상황의 차이가 있긴 한데 조금은 흔들어야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로 잘 가다가 이게 길 안내가 바뀌더라고요. 좀 많이 중간에 막히는지 중간에 국도로 지금 빠져서 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오면서 고속도로에서는 조금 추월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1차선 정속 주행 하시는 분이 너무 맞고 지나가서 그분 좀 추월하냐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어쨌거나 어느 정도 추월하면서 밟기도 했고요. 또 중간에 막히면서 살짝 좀 서기도 했고 어쨌거나 좀 이렇게 저렇게 움직였던 상황이고요. 남아있는 잔량이 52%, 주행 가는 거리는 210km가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출발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실내가 시원해져서 에어컨 온도 올린 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월 외에는 파일럿 어시스트 좀 켜서 어느 정도 주행을 하기도 했고요. 어찌 보면 제가 그냥 내연기관 차로 했었을 때처럼 딱히 연비 주행을 하지 않고
추월할 때 추월하고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국도에서도 순간 좀 멈추는 건 있었지만 그래도 오히려 고속도로보다 조금 덜 막히는 지금 느낌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트립으로 봤을 때 제가 지금 116.6km 정도 주행을 했고요. 지금 1시간 37분 정도 주행을 했고, 주행 평균 속도는 시속 72km고요. 현재 전비는 100km당 18.2kWh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속도로 하면서 너무 좋았던 거는 말씀드렸긴 했지만 추월이 너무나도 빠르게 된다는 점이 장점이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 출력, 지금도 순간적으로 파워를 올릴 때 너무나 답답함 없이 추월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고속도로라는 것 자체가 전기차한테 유리하진 않죠. 회생제동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처럼 제가 국도를 좀 섞으면서 어쨌거나 주행 가는 거리도 여전히 좀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아주 간당간당하게 이론상으로는 제가 다시 대전에서 충전 없이 정말 바닥까지 긁으면 돌아올 수도 있는 정도긴 합니다. 네, 이렇게 목적지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현재 남은 잔량은 41%이고요. 그 다음에 주행 가는 거리는 180에서 100km 사이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일단 출발했을 때가 한 250km, 81%에서 370에서 200km 갈 수 있었다. 실질적으로 250 가능하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오면서도 좀 기대 이상의 연비를 보여줬고요. 트립상으로 봤을 땐 161.1km로 왔고요. 100km당 18.1kWh였고 평균 속도는 57km였습니다. 돌아갈 때는 아무리 충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충전을 할 예정이고요. 100%로 충전했다면 올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내려왔고 이제 내일 올라가는 길에 다시 한번 충전하고 그 다음에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름 커 보이는데 왔는데 옆에 게 지금 충전기가 터치가 안 돼가지고요. 다시 옆 충전기로 지금 주차를 했는데 확실히 충전기로 인한 좀 불편함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연기관 X40처럼 주유구에 위치에 충전구가 있고요. 보통 내연기관에서 컨버팅한 차량 중에서 앞쪽으로 옮겨진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편안하게 후면 주차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옆에 안 돼서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전 단가를 이제 확인을 했고요. 충전 카드를 통해서 한번 차량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급속 충전을 하겠습니다. 현재 40%고요. 이제 충전 속도는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78.55kWh로 되어 있는데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80%까지 30분이면 지금 가능합니다. 40% 충전하는데 약 30분 정도 걸린다고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대 150kW인데 현재는 78 정도 나와 있습니다. 80%대로 맞춰놨고 80kW까지 들어가네요. 네, 90%까지도 변경은 가능합니다. 90%로 하니까 충전 시간이 약 10분 정도 더 늘어난 상태로 보여지는 것 같네요. 80kWh로 되어 있고 충전하는 중에도 에어컨은 작동을 합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잠깐 의도치 않은 소비인 커피를 한잔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중간에 한번 멈췄어요. 44%에서 다시 충전 중이고요. 서울 올라갈 거 대비해서 지금 90%까지 충전을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현재 충전량은 한 40kW 부근으로 떨어졌지만 아까 그래도 한 80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44%에서 급속을 넘어서 90%까지 거의 약 한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네. 충전 속도는 아무래도 요즘 나오는 고속 충전에 비하면 조금 아쉬운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여기 대전에서 일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서울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37km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올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도 굉장히 세게 트는 편이고요. 내연기관 때도 운전도 그랬지만 추월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이랬는데 서울에서 대전권은 충분한 것 같고 결정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한 300km 후반대까지는 갈 수 있는 범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대전광역시다 보니까 그렇게 서울에서 먼 거리까지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충전소 찾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제가 묵었던 숙소 주변이라던가 이런 곳에 충전소가 굉장히 많았어서 그 부분은 전혀 어렵지 않았고 근데 이게 만약에 충전소가 흔치 않은 지방을 갔을 때는 좀 주행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왔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도 전기 충전비는 11,000원도 안 되게 들었으니까
확실히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전기차가 주는 이점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멀리 부산까지 아니라면 엔간한 곳은 좀 갈만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촬영하지 않았을 때는 어쨌거나 하만카돈 오디오를 통해서 음악을 크게 틀고 다녔기 때문에 소음 부분 이런 게 있다면 굳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전기차다 보니까 6,300만원 좀 안 되는 가격이고요. 일단 XC40이란 차 자체가 내연기관 자체가 이미 성공한 모델이다 보니까 뭐 취향적으로는 시장에서 검증이 되어 있고 그거를 그냥 컨버팅한 모델이고요. 가속력도 굉장히 좋아서 뭐 추월할 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멀리 장거리 중에 많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출력을 즐기면서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저희가 살짝 어제 와인딩을 조금 즐겨봤는데 조금 휘청거리는 듯 하면서도 아래 전기사통을 잘 따라줘서 그런지 운전 재미가 좀 의외로 있는 차였습니다. 원래 볼보 하면은 내연기관 모델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재밌는 느낌을 든진 않았거든요. 오히려 편안한 느낌이 드는 차였기 때문에 전기차의 모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XC40 리차지 말고 C40 리차지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루프라인이 떨어지는 라인이 아무리 XC40이 좀 더 실용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큰 차가 아니다 보니까 큰 차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오히려 C40 리차지를 선택하시면 좀 더 스타일리시한 그런 디자인도 느끼실 수 있고 좀 더 주행 가는 거리가 30km 정도 늘어난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C40 리차지가 조금 더 매력적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왠지 승차감도 C40 리차지가 있었으면 조금 더 어울린다는 느낌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점이 마음에 들었고 내연기관 대비해서도 오히려 승차감은 더 진중해져서 만족스럽다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좀 색다른 전기차를 타고 싶다, 볼보의 요즘 인기 있다는 볼보의 디자인과 감성을 느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XC40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